오늘 강의는 올해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그린 뉴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뉴딜이랑 과거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라는 초유의 경제적 비상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이라는 기차의 정책을 만들게 됩니다. 당시 뉴딜은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갖고 있었는데, 이걸 이른바 3R이라고 합니다. 구제와 회복, 개혁, 이렇게 세 가지를 의미하고요. 처음 2년간의 뉴딜은 미국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구제와 경제 회복을 위주로 했다면, 이후에 진행되는 뉴딜은 일자리 창출과 제도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007년 그린 뉴딜이라는 개념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2007년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때 토머스 프리드먼이라는 뉴욕의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가 있는데, 이분이 코드 그린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그리고 이 코드 그린이라는 책에서 그린 뉴딜이라는 개념이 처음 세상에 언급이 되게 됩니다. 코드 그린에서는 과거 뉴딜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한 것처럼 21세기에는 청정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해서 다시 경제를 부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그린 뉴딜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그린 뉴딜은 원래 과거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 혹은 이제 위기 극복의 이제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그린 환경을 접목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유엔 환경계획에서도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 브리핑을 발간했고요. 2009년 본격 출범한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도 환경정책의 키 토픽이 그린 뉴딜로 담기게 되는 중요한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유엔 환경계획에서는 정책 결정자들을 위해 발간한 정책 브리핑이 있는데, 이 정책 브리핑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그린 뉴딜을 완전히 이행하는데 360억 달러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이 정도의 예산을 쓰면 약 100만 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09년 그 당시에 미국의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로부터 미국의 경기 회복과 재투자에 관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에 그린 뉴딜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약 941억 달러가량을 녹색 산업에 투자해서 에너지, 수송, 건물, 인력 양성 부분에 중점 지원함으로써 약 한 116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요. 미국은 재선을 통해 당선되면 대통령이 연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두 번째 대선을 통해서 연임에 성공하자마자 이어서 내놓은 이제 후속 정책은 청정전력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60조 원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신규 투자와 관련 분야의 제조업의 세금 감면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 8년가량 이제 2017년까지 오바마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그 강력한 의지를 정책에 녹여냈고, 이를 통해서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러한 기업들을 대거 육성하고 또 청정에너지 산업의 발전 기틀을 다졌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또 당초 계획보다 탄소 감축이나 일자리 창출이란 양적 목표 달성에 좀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기존 화석연료 산업 종사자의 이해 상충 문제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일자리를 파괴한다는 상대 후보인 트럼프의 선전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그런 평가도 존재하면서, 이게 이제 국민들의 좋은 정책에 대한 충분한 수용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따르면은 이러한 신종 감염병의 발생 원인으로 인구 증가와 산업화,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기후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도 그린딜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이제 세계에 보여주면서 유럽 의회에서 이제 녹색 회복 동맹 같은 거를 창설하는 등 이제 그린 뉴딜을 되려 이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적극 추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됐다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판 뉴딜에서 제가 이제 그린 뉴딜과 안전망 강화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왜 이제 그린 뉴딜을 이제 얘기하는데 안전망 강화까지 같이 보는지는 뒤에 보면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린 뉴딜은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서 저탄소나 친환경 이런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탄소 중립을 지향하고 우리 사회의 경제 기반까지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전략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서 3개 분야에 8개 프로젝트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이제 3개 분야는 크게 이제 도시나 공간, 생활 이런 인프라를 전환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꼭지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로 확산을 하겠다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녹색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분야를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라고 보면은 옆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또 녹색 산업을 혁신하겠다고 하면서 5대 선도 분야라는 것을 국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5대 녹색 산업 선도 분야가 청정대기, 생물 소재, 수열 에너지,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 이렇게 5개를 딱 정하고 요 5개를 우리나라가 육성하기 위해서 1.9조 원 규모의 이제 녹색 융자를 제공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단도 스마트하게 바꾸고 클린 팩토리도 구축을 하겠다고 합니다. 외에도 이제 녹색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공원도 만들고 녹지도 만들고 이러한 작업도 이루어지고 또 이제 녹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기술 개발도 지원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정책들을 제공하고 또 공공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제로 에너지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들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에서 찾을 수 없는 2가지로 그린과 뉴딜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의아한 내용일 텐데요. 그린 뉴딜에서 그린과 뉴딜이 없다니 이게 이제 무슨 소리인가 싶을 텐데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그린은 환경, 기후변화 대응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 뉴딜은 일자리 창출 그쪽으로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왜 한국판 그린 뉴딜에 그린이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판 그린 뉴딜은 유럽의 그린 딜이나 미국의 그린 뉴딜과는 다르게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 넷제로를 하겠다는 목표가 없습니다. 순배출 제로를 지향하겠다고 되어 있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목표 설정이 없고 이러한 목표 설정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와 산업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실종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린 뉴딜에는 뉴딜도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한국판 그린 뉴딜에 뉴딜이 없는 것은 기존 산업 종사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것과 저탄소 일자리를 어떻게 확대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2가지를 통해서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뉴딜이 왜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이제 앞서 해외 사례에서도 비춰보았지만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고 기후변화 대응을 해야 한다고 거기에 이제 이견이 없는 우리와는 달리 보통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주민들 이런 분들은 기후위기 대응보다도 어찌 보면 사람이 생계가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이제 맞지 않는 산업이라고 해서 그 산업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산업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뭐 생계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총 정리해서 4가지의 제언을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앞서 계속 강조했지만은 1.5도 목표 설정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그리고 우리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얼마 감축하겠다라는 감축 목표, 그리고 2050년까지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저탄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이 모든 게 파리협정과 1.5도 특별보고서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절반,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한다는 이 목표가 지향이 아니라 확립을 하고 그 목표 하에 정책의 설계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는 현재 이제 대규모 중앙 집중형 구조인데 이게 이제 소규모 지역 분산형 구조로 변화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탈탄소화를 위해서 2029년까지 완전한 탈석탄을 이행하는 한편 이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70% 최소 70% 이상으로 확대가 돼서 탈탄소화와 분산화를 토대로 에너지 전환이 추진되어야 하고요. 산업전환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제 녹색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전주기를 지원하는 한편에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기간 산업들이 고부가 가치도 창출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술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또 갖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인 탄소 집약적인 구조에서 저탄소 친환경적인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40조 원 규모로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용노동 분야에서 살펴보자면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이 협력해서 고용 형태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지역별의 그런 산업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좀 세분화해서 마련해야 하고, 그 기존 근로자의 전직을 위한 체계적인 그런 직무 훈련 같은 걸 통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지만 이게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민간도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니 이제 새로운 주력 산업을 발굴하는데도 좀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재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연님께서 저탄소 일자리의 예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저탄소 일자리라고 한다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석탄화력 발전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에 종사하는 것도 저탄소 일자리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직접적인 뭐 재생에너지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환경과 관련해서 기업이라든지 정부가 다 환경 전문가가 환경부에 있는 것만은 아니니까 그러한 정책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뭐 컨설팅을 해주는 뭐 컨설팅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인제 환경 뭐 그 각종 기업에서 하는 인제 공장들의 뭐 폐수라든지 대기질을 관리하는 환경 관리 측면의 그런 일자리도 있을 수 있겠고, 생각보다 굉장히 그 저탄소 일자리가 다양한데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서 잠깐 나왔던 녹색 금융과 관련된 일자리도 저탄소 일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인제 금융 지원을 저탄소 산업에 인제 지원할 수 있도록 일하는 그러한 것들도 저탄소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린 뉴딜을 딱 한 문장 혹은 두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린 뉴딜은 3가지 단어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 그리고 일자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린 뉴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뭐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사람이 인제 그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 일자리를 과거처럼 인제 대규모 돈을 투자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과거의 뉴딜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이자 제 소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별 내용은 아니고 인제 "It is not in the star to hold our destiny but in ourselves라는 건데, 이게 직역하자면은 "우리의 운명이 별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장을 들고 온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격언인데, 이게 우리가 활동하다 보면은 참 이제 부딪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인제 세상의 변화의 속도는 좀 더디지만 그래도 몇 년 전과 생각해 보면은 세상은 좀 더딜지언정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뭐 긱 멤버들도 그렇고 도봉 청년랩 멤버들도 그렇고 좀 인제 힘을 갖고, 그리고 인제 또 개인의 운명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운명도 그렇고 지구의 운명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하고 싶습니다.